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2025년 10월 토익 대비 RC 적중 예상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우리 Part 5, 6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어디서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냐?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셔서 토익 게시판, 그리고 토익 자료실 게시판에 가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 강의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리 문제 다운받으시고 거기 시간 적혀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까지만 해서 오시면 요거 강의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럼 우리는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1번 문제입니다. 자, 101번 문제는요. 우리 직전달 기출 포인트가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 9월 달이죠. 9월 달에 나왔던 그런 기출 포인트 반영해서 1번 문제를 좀 제작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A, B, C, D 보자마자 이거 무슨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자, 제 수업의 시그니처죠. 논리의 흐름대로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풀 거라서 로직 플로우라고 제가 부를 건데 중요한 거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뭐부터 한다? 품사부터 체크하세요. A, B, C, D. 야, 이거 부사 어휘 문제네. 그러면 이 자리가 부사 자리라는 게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절대로 보기 보지 마세요. 왜냐면 보기를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 풀면 한국어로 풀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면 우린 무조건 뭐 한다? 문장 전체에서 키워드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어휘 문제가 나온 순간 품사 체크하고 보기 보지 말고 처음부터 주어부터 읽어보셔야겠죠? 그러면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야, 그 회사가 suspended. 여러분, suspend 하면 뜻이 뭐죠? 중단하다는 뜻입니다. 중단시켰습니다. 모든 작동을요. 운영을. 오늘 아침에 뭐 때문이죠? Due to unexpected safety concerns.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운영 가동 작동을 다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중단을 시켰죠. 그럼 어떻게 중단시켰는지를 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서 ABCD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ABCD 보니까 approximately 이 대략이란 표현은 주로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숫자 표현. 그래서 approximately 뭐 2 hours 대략 2시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부사 표현이지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한다? 그렇죠. 오늘 아침이라는 키워드도 나와 있고 이유도 나와 있네. 그럼 중단한 이유 뭐 한다? 갑작스럽게 불쑥 갑자기 중단됐다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D번으로 갈 겁니다. abruptly 뜻하면 갑자기 불쑥이란 뜻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reflectively 하면 사색하는 거예요. 사색적으로. 그리고 evenly 하면 뭐죠? 균등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even은 형용사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형용사로서 균등한이란 형용사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죠. even 자체를 부사로 쓰면 무슨 뜻? 우리 심지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뭐조차도란 뜻으로서 even whe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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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조차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로서 쓰였을 때 균등한이란 뜻이고 그거의 부사형이 evenly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even하게 익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 고기가 even하게 익지 않았다. 그 even이 이 even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은 D번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어휘 문제는 무조건 품사 체크하고 문장 전체에서 키워드 찾아서 1대1로 연결만 하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A, B, C, D 보니까 as long as, as well as, in light of, in order to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102번 문제도 우리 9월달 직전달 기출 포인트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A, B, C, D를 보면서 얘네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그냥 부사인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D번 보기부터 볼게요. 자, in order to 하면요. 이 to가 무슨 to죠? 전치사가 아니죠. 투부정사 to라서 동사 원형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in order to 동사 원형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목적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A번으로 다시 올게요. A번은 뭐예요?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애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데 무슨 뜻?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이란 뜻으로서 뭔가 조건을 묘사할 때 쓰는 접속사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as well as가 있는데 자, as well as는 우리가 무슨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상관 접속사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앞쪽에 뭔가 A, 뒤쪽에 뭔가 B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A와 B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똑같은 품사가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구조를 연결하는 접속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에 명사 들어가 있으면 B에도 명사, A에 동사 들어가 있으면 B에도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번 볼게요. In light of. 얘는 대놓고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면 무슨 뜻? 뭐뭐를 고려하여란 뜻으로서 동의어 한번 정리할게요. In light of. 무슨 뜻? 뭐뭐를 고려하여. 고려할 때. 그러다 보니까 considering 그리고 우리 given이라는 전치사 표현들이 동의어가 됩니다. 선생님 얘네 전치사인가요? 맞아요. 전치사로 쓸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다 뒤에 뭐가 나온다? 다 뒤에 명사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보기 문장 빈칸 뒤를 보니까 recent market changes가 나와 있죠? 최근 시장 변동? 그리고서 and로 끊어져 있는데? 뭐야 이거? 명사 덩어리만 나와 있네. 그럼 뭐야? 접속사 A번 안 되고요. 그리고 D번에 동사 원형 당연히 아니니까 D번도 안 되죠. 그러면 질문. 여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여러분 뭐예요? 양쪽에 있는 거를 명사끼리 연결해서 as well as가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는 이걸 그냥 전치사구의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in light of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형태로만 따지면 얘네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의미 파악을 하면 구조가 결정될 겁니다. 가볼게요. Technology company, 우리 그 기술 컴퍼니는 연장시켰다라는 거죠. 어떤 계약 합의를 연장시켰습니다. 그럼 뭐예요? 연장시켰다라는 거. 왜? 최근 시장 변동을 고려해서 계약을 연장시켰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를 연결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한다? 최근 시장 변동 사항에 맞춰서 고려하여서 계약을 연장시켰다. 정답은 뭐가 된다? In light of C번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projected 무슨 뜻? 동사죠. 예측했다. 뭐? 성장 기회를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계약도 연장시키고 성장 기회를 또 예측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A, B, C, D에 대한 쓰임을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나요? 네, 못 풀죠. 이 문제 뭐가 접속사고 뭐가 전치사고 뭐가 투부정사로 나오는 동사 원형이고 그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예요. 왜?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걸 모르면 당연히 못 풀겠죠. 여러분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직전달 여러분 기출 포인트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A, B, C, D 보니까 또 무슨 문제? 어휘 문제. 어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품사부터 체크하세요. 이거 무슨 품사 문제예요? 명사 어휘 문제죠. 그리고 보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뭐부터 본다? 문장 전체에서 키워드를 찾을 겁니다. 잘 보세요. In order to achieve a financial blank네요. 여러분 금융적 빈칸을 성취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방금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그들의 돈을 save, 절약할 필요가 있대요. 금융적 뭘 성취하기 위해서 절약할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make wise investment, 뭐예요? 현명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야? 돈을 저축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는 이유죠. 그리고서 보기를 보면 정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금융적, 뭐예요?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겠죠. 정답 뭐가 된다? C번, independence.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A번, 계약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계약을 얻기 위해서 아니죠. 계약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connectivity, 연결에 대한 키워드도 없어요.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니까 이 말이 여기선 불가능한 거겠죠. 일부분만 보고서 여러분 어휘 문제 정답을 찍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전체에서의 맥락에서 어울리는 단어를 찍는 게 우리 어휘 문제를 풀이법하는 로직 플로우예요. 절대로 일부분만 보고 어떤 단어에만 꽂혀서 그것만 보고 정답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겠죠. 됐어요? 재정적 독립을 얻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그렇죠? 뭐예요? 돈을 절약하고 현명한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정답은 그래서 C번으로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자 10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A, B, C, D. 와, 그러면 보기에서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Logic flow, 보기를 보고 먼저 무슨 품사인지를 좀 생각할게요. A번 동사 가능하죠? 그리고 B번도 동사 가능하고요. C번도 동사가 가능한데 얘는 모두 가능해요? 형용사도 가능하죠. PP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 한다? ing, 동사 아니네요. 됐어요? 그러면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즉, 보기에 동사인 것과 동사 아닌 게 나오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얘네 두 명 주어일 거고요. 두 개. 그리고 나서 여러분 are이라는 복수동사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상되어지고 기대되어진다. 즉 6시까지 여러분 train blank가 있는데 질문, 이 자리에 또 동사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아닌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일단 A번, B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C번, D번, C번을 쓰면 만약에 형용사 PP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D번을 쓰면 현재 분사 ing 형용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가능한데 잘 보세요. 여기로부터 도착하는 6시 기차를 탑승하도록 예상되어지고 기대되어진다. 그럼 잠깐만요. 여기에 형용사 ing 선택 문제라는 건 결국 명사 뒤에서 분사 수식어 덩어리가 꾸미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답 바로 D번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선생님, ing 능동, 수동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arrive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의 pp로 여러분 명사를 꾸미지 않아요. 특히 arrive라는 동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동사로 쓰이는 애들은 원래부터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동의 형태로 뭔가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한다? 그렇죠. 원래부터 목적어가 없고 능동으로 쓰이는 여러분 동사니까 현재 분사 ing로 명사를 꾸며야겠죠. 그러면 이 Glasgow로부터 도착하는 6시 기차를 탑승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 분사 덩어리고 그리고 자동사다 보니까 ing로 그냥 꾸미게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10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n, no, some, none이에요. 아까 전에 했네요. 우리 even 뭐예요? 부사로서 심지어 뭐뭐조차도란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 균등한이라는 뜻도 있죠. 고기가 이분하게 있지 않았다. 그거. 또 no는요. 얘는 형용사의 기능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명사를 꾸민다? 단수, 복수, 불가산 모든 종류의 명사를 다 수식 가능해요. 근데 no는 명사 역할로서 쓰이지 않아요. 절대로 얘를 명사 자리에 혼자 쓰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some은요. 형용사의 기능도 하고 명사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one은요. 얘는 명사의 기능밖에 못하는 애예요. 그러면 문맥을 좀 볼게요.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있죠. 그러면 문맥을 좀 볼게요. 앞에 보니까 호텔이 교체했대요. 모든 샤워기들을요. 그렇죠. 그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샤워기들을 교체를 했대요. But 그러나 여러분 toilet은 여기서 화장실이 아니라 변기예요. 그렇죠. 변기는 땡땡땡. 이거 뭘까? 얘와 얘를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샤워기들은 교체했는데 그러나 변기는 교체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맥락이 들어가야죠. A, B, C, D 중에 부정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D번 none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B번은 문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이 명사 자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너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부정어더라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A번, even, 뜻이 맞지가 않고요. 명사 역할도 못합니다. 그리고 C번, 명사로서 some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잠깐만요. some이 들어가면 되게 어색해요. 모든 샤워기들을 교체했지만 여러분 몇몇 toilet, 이 변기들도 교체했다? 아니죠. 이 샤워기들은 교체했지만 이 toilet, 변기는 하나도 교체하지 않았다가 들어가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none 이 정답이고요. 첫 번째, 문법적인 특성 갈게요. some이나 none이나 둘 다 뒤에 전치사 of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some 뒤에 복수명사 또는 불가산명사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none도 뒤에 복수명사 또는 불가산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toilet이라는 복수명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수명사 하나도 아니다, 이 불가산명사 하나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문맥상 부정어가 들어가야 되고 핵심 키워드는 요 but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문맥을 보고 문법적으로 판단이 들어가서 구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logic flow, 딴 거 없어요. 항상 빈칸 앞뒤만 보고 시야를 좁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구조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정하시면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봐야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형태만 보고 문제 풀 수 없어요. 의미만 보고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잡혀야지 문장을 보는 눈이 생기고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106번 문제 가겠습니다. 106번 문제 또 어휘 문제네요. 자, 품사 체크할게요. ed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자, 당연히 보니까 동사가 없네. 동사 어휘 문제 같아요. 그리고 보기 보지 마세요. 그리고서 문장 전체에서 키워드를 찾을 건데 자, 그들의 로고를 다시 디자인한 후에 요 회사가요. 땡땡했습니다. into a more desirable brand. 그 더 바람직한 브랜드로 땡땡했습니다. for young professionals. 그렇죠. 젊은 뭐예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더 바람직한 브랜드로 땡땡했다. 핵심 키워드 뭐예요? redesign 했대잖아요. 바꿨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좀 더 바람직한 브랜드로 탈바꿈이 되었다? 라는 뉘앙스의 맥락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국어로 맥락을 잡아놓고 ABCD 보기를 그때서야 보는 겁니다. ABCD, 바꾸다란 표현 뭐밖에 없어요? D번밖에 없죠. transformed, 변형시키다 또는 완전히 바꿔놓다라는 뜻이 됩니다. subscribe는 여러분 subscribe는 우리 구독하다는 뜻인데 주로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 뭐가 붙죠? 그렇죠. to가 붙어요. subscribe to the channel, 그 채널에 구독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subscribe to 구자연 토익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많은 문법 영상이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자연 토익에 구독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B번 acclaimed 하면 칭송하다라는 동사 표현이고 utilize 하면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어요? 한국어로 넣지 마시고 redesigning이라는 핵심 포인트가 나왔고 사실 into도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탈바꿈에서 변하는 거니까. 됐어요? 정답은 D번으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107번입니다. 107번 문법 문제인데 자, A번 동사 아니에요. 그리고 B, C, D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선택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빈칸 앞뒤에서 뭘 찾자? 동사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빈칸 앞뒤에서 동사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근데 접속사도 끼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동사를 넣죠? 뭐야? 너무 쉬운 문제? B, C, D 다 안 됩니다. 정답 A번 끝.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투부정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be encouraged to 동사 원형이죠. 자, 질문. 우리 encourage라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5형식 문장 구조를 가지죠. 그럼 뭐야? A, to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얘를 A to 동사 원형 구문이라고 불러요. A가 뭔가 하도록 뭐예요? 장려하고 권장하는 거예요. 얘를 수동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A가 주어 자리로 갈 겁니다. A가 be encouraged로 바뀌겠죠? 그러면 뒤에 있던 투부정사는 어디로 내려간다? 그렇죠. 밑에 투부정사 여기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be encourag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도록 장려되어지고 권장받는 거겠죠.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소비자들 affected 동사 아니죠? 여기까지 형용사 꾸며주는 거고 그러면 faulty product, 제품에 하자가 있는 제품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은 그렇죠. manufacturer, 요 모사라 제조업체죠. 제조업체에 연락하도록 권장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 108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supervisor에 알맞은 형태인데 자, 일단은 B번 동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PP면. 그리고 D번 당연히 동사고 나머지 동사 아닙니다. 그러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해 볼게요. 그럼 빈칸 앞뒤를 보니까 is calling for 이미 동사가 있네요.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적어도 동사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D번은 일단 안 되고 지우셔야겠죠? 얘를 쓸 거면 형용사로 쓰겠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supervisor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또 supervised라는 형용사, supervisory라는 또 형용사. 그런데 쿡 카운티 뒤에 보니까 수민 파크라는 사람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뒤에 보니까 is calling for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는 표현인데 검토를 요구하고 있대요. 누가? 이 사람이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맥락상.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쿡 카운티의 감독관이죠. 복합명사로서 뭐 한다? A번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찍으시면 곤란해요. 명사, 빈칸, 형용사라 꾸미겠지. 그러면 뭔가 감독되어진 수민 퍽. 그러니까 B번 정답 또는 C번 정답. 이런 식으로 형태만 보고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형태만 보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어떻게 알아요? 뭐 이 자리가 여러분 형용사 자리로서 덩어리채로 꾸미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를 결정짓는 건 구조를 결정짓는 건 결국 뭐다?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볼 때 결정됩니다. 질문. 그 카운티의 감독관인 수민 파크가 요청하고 있다.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가능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펜딩의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펜딩, 우리가 주로 그냥 한국말로 펜딩 됐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류 중인 거죠. 보류 중인 infrastructure, 우리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09번 문제 가볼게요. 109번. Still, namely, thereafter, next. 와, 다 뭐예요? 다 부사어휘입니다. 이 자리 부사 자리네? 그러면 앞에 보니까 이 모니카라는 주어가 있고 왠지 이 holds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 같아요. even 또 나왔다. 야, 뭐예요? 심지어 10년이 지난 후에조차도 10년이 심지어 1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모니카라는 사람이 holds a company record. 그렇죠. 회사 기록. 그런 회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가장 높은 number of sales in a month. 그렇죠. 한 달에 가장 많은 판매를 이룬 그 회사 기록을 10년이 지난 후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 한 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네. 그럼 정답 뭐로 연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전히 계속해서 갖고 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도 갖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여전히란 뜻 A번 still 찍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still 지속성을 묘사하면서 우리 여전히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amely는 즉 다시 말해 말이 안 되고요. thereafter 그 후에 안 돼요. 특히 thereafter는 우리 주로 접속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죠. 또 next는 다음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얘 때문에 시간 C번이나 D번을 찍으면 안 돼요. 지금 꾸며주는 건 뭐예요? holds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 회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여기서 이미 끝나 있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still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갑시다. still 첫 번째.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속성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별표입니다. 와, 얘가 경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인데 선생님 상반대주의 뜻인가요? 네, 맞아요. 스틸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상반대주에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적어볼까요? but 같은 접속사 또는 우리 부사절 접속사라는 although 같은 표현들이 있죠. although 또는 전치사는 우리 despite 같은 표현들이 있죠. 야, 이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더라 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요. 훨씬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로서 still better 우리 뭐예요? 훨씬 더 좋은이란 형용사 표현이죠. 그렇죠? 요 better는 형용사 그리고 still은 부사겠죠. 되나요? 또 still not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뭐뭐하지 않다. 질문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직 뭐뭐 않다는 주로 뭐가 있죠? 맞아요. not yet이 있어요. 우리 yet을 아직 뭐뭐 않다라고 쓸 때는요. not의 뒤쪽에 쓰지만 still not이라고 써야 still은 아직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not still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still not yet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너무나도 유명한 회화적인 표현이니까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1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역시나 A, B, C, D 보니까 어휘 문제긴 한데 얘네 다 뭐예요? 그렇죠. 접속사예요. 와, 접속사가 나왔네. 그러면 땡큐다. 빈칸부터 뒤에까지가 하나로 묶일 겁니다. 그리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러면 A, B, C, D 보니까 who, what, which, where 있고 앞에 보니까 doesn't say라는 동사가 있어요. 질문.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접속사 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A, B, C, D가 다 명사절 접속사로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명사절 접속사만 나오면
완벽, 불완벽에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완벽, 불완벽을 따지기 전에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기 전에, 문장의 형태를 따지기 전에 의미부터 파악해 보세요. 왜? A, B, C, D 지금 접속사의 의미가 똑같나요?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who, 누가, what, 무엇, which, 어느 것, where, 장소잖아요. 그 먼저 의미부터 따져보면서 형태와 구조를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이 주어 사람이 받았대요. 제품을 받았는데 그가 지난주에 주문했던 제품을 받았대요. But 그러나 it doesn't say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식 표현이죠. 그러면 제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정답 D번밖에 안 되잖아요. 의미 파악하면 끝나는 문장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질문. 선생님 누가 만들었는지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럼 수동태잖아요. Who made가 아니라 여러분 who it is made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who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벽한 문장에 와야 되죠. 또 B번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나 목적어 없는 불완벽한 문장. 문장 해석도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which도 주어나 목적 없는 불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where는 완벽한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동시에 보라는 거죠. 수동태 문장이고 완벽한 문장이죠. 그리고 문맥상 이거 지난주에 제품 구매해서 받았는데 뭐 했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런 뜻으로서 의미와 형태를 동시에 보면 이런 완벽, 불완벽 따지다가 시간 보낼 바엔 읽고 끝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111번 문제 보겠습니다. address에 대한 알맞은 형태. 자, 기본적으로 A번 동사, B번 동사, D번 동사 되고 형용사도 되고 C번 동사 아니죠. 그럼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볼까요? 앞에 주어로 보이는 거 있고 뒤에 동사 없어요. 이 자리 동사 자리네. 일단 C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항상 하라는 게 있죠. 뭐? 수, 태, 시를 파악해야 됩니다. 수, 태, 시가 뭐예요? 그렇죠. 단수, 복수, 능동, 수동, 시제입니다. 이 순서대로 꼭 파악을 해주세요. 자, 수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주어가 단수거든요. 단수일 때 얘 안 되네. 복수 동사를 어떻게 쓰나요? 현재 시제를 쓸 거면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이던가 해야죠. 그리고 단수 주어일 때 과거 동사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수, 오케이, 태는 둘 다 능동태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인 거 별표 치시고요. 자, 질문. 시제 문제인데 현재를 찍을래, 과거를 찍을래 선택 문제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맥락을 볼게요. 야, 몇 주 후에 요 회사가 드디어 마침내 리콜을 땡땡했어. 이 최신 텔레비전에 대한 리콜인데 in a press conference, 그렇죠. press conference에서 야, 이 최신 텔레비전의 리콜을 그렇죠. 처리하고 다뤘어라는 표현이가 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현재 시제를 찍게 되면요. 현재 시제의 특성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이나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할 때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addresses를 여기에 넣게 되면요. 이 회사는 늘 리콜을 처리하고 다루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리콜을 지금 여러분 다루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몇 주가 지난 후에 드디어 마침내란 표현도 들어가 있잖아요. 마침내 그랬다. 일회성 사건을 나타내고 있죠. 일회성 과거의 사건 뭐가 된다? D번 과거시에 찍어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 그냥 현재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되는 동작 및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키워드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회성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세 알맞은 표현인데 ed 형태가 붙은 거죠. 얘는 ing가 붙었고 suitable 형용사죠. 그리고 suitably 우리 ly 붙은 부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빈칸 앞에서 동사 찾아볼게요. offers 주어 이 회사가 제공을 한대요. 제공을 하는구나. 그런데 뒤를 보니까 data management solutions를 제공한대요. 그러면 이 명사 덩어리가 뒤에 덩어리체로 나와 있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덩어리? 그렇죠.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겠죠. 즉 뭐한다? 둘, small이나 large company들을 위한 작은 회사나 큰 회사를 위한 어떤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이 테크놀로지 회사가 제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든 저기든 뭐한? 적합한. 됐어요? 작은 회사에도 적합하고 큰 회사에서도 여러분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뉘앙스니까 당연히 정답이 뭐가 된다? 적합한이라는 뜻의 C번, suitable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일단 부사는 안 되고요. 선생님 A번 되지 않을까요? 근데 A번은요. 이렇게 명사를 단독으로 꾸밀 때 쓰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쓰죠? 맞아요. be suited to 명사. 참고로 전치사 to와 함께 써서 뒤에 명사, 이 명사에 어울리다, 알맞다, 적합하다. 이런 류로 쓰이는 구문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be suited to 명사, 뭐뭐에 어울리고, 뭐뭐에 알맞고, 뭐뭐에 적합하다인데 여러분 그냥 적합한, 적절한이라는 형용사 표현으로서 명사를 꾸미려면 suitable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 표현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A번 동사, C번 동사, D번 동사 아니죠? 얘 동사도 가능하지만 형용사도 가능하고 그런데 has not been이란 동사가 이미 있어요. A번 안 되고 C번 안 됩니다. 그럼 뭐야? 비동사 뒤에 PP 형태 넣을래? ING 넣을래? 이거 무슨 선택 문제? 능동, 수동 선택 문제라는 게 바로 파악돼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능동, 수동 선택 문제는 반드시 의미와 형태를 동시에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푸냐면 형태만 보고 풀려고 해요.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왜? 동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도 자동사는 능동으로 쓰이죠. 또 뒤에 목적어가 하나 있어도 여러분 사형식 동사는 수동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에 따라서 형태는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미와 형태를 동시에 보면서 그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파악해 주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reports indicate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governor 주지사가 뭐한다? 요 알렌타운이라는 곳을 방문할 거라는 걸 나타내고 있대요. But 그러나 이게 뭐예요?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확인되지는 않았다. 정답 뭐로 연결한다? 정답 B번이죠. 됐습니까? 문맥상 의미도 수동이 어울리고 뒤에 목적어도 없고 삼형식 동사이면서 수동태로 쓰인 거겠죠. 읽으면 끝나요. 고민하지 말고 읽고 정답 찍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highest, highly, higher, high. 자,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질문 드릴게요. ABCD를 보니까 이 최상급이죠. highly, 부사일 것 같아요. 맞아요, 부사입니다. higher, 비교급이네. high, 형용사인가?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high가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됩니다. 높은, 높게란 뜻이 둘 다 돼요. 그러면 잠깐만, 이 high의 비교급 최상급인 higher, highest도 형용사, 부사가 다 되죠. 그런데 얘는 부사예요. 그럼 문맥을 좀 볼게요. 빈칸 뒤에 popular이라는 형용사 있고 여러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쉼표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구문일까요? 그렇죠. 분사 구문이에요. 원래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being이 있었고 그 being 뒤에 보어 형용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사 구문은 뒤에 주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수식어 분사 구문 덩어리가 사실은 주절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로 주절의 내용이다 보니까 주절의 주어를 보충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being을 우리는 쓴다 안 쓴다? 생략해 놓은 거겠죠. 그러면 이 형용사를 꾸미는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부사 자리겠죠. 근데 A, B, C, D 다 부사 되는데요? 그 맥락을 더 봐야겠죠? 가볼게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텔레비전 스타인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뭐 할 거다? 그녀의 theater 데뷔 next month. 그렇죠. 극장 연극 데뷔를 하게 될 거다. 다음 달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최상급이나 비교급이 들어갈 만한 그런 키워드는 없습니다. 뭐 than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 여러분 매우 인기 있는 텔레비전 스타겠죠. 그러면 기억할게요. high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되고 물리적인 높이나 뭔가 높이를 나타낼 때 쓰죠. 그런데 우리 highly는 어떨 때 쓴다? 강조부사입니다. 매우 대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때 쓰고 있는 거죠. 야, 대단히 매우 인기 있는 그 스타가 이제 극장으로도 데뷔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아니 너 봤는데
아니, 높게 인기 있는 되는 거 아닌가요? 높게, 그러니까 인기가 높다라는 거 우리가 쓰잖아요. 네, 그게 highly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걸 높게라고 한국어로 치환해 놓고서 이것도 높게가 되니까 high도 되지 않을까? 그건 한국어를 기준점으로 영어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강조하면서 쓰는 게 highly라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치환시켜서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highly는 같이 쓰이는 이런 강조부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콜로케이션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게 더 빠릅니다. 일단 popular 쓸 수 있죠. highly popular, 매우 인기 있는 거죠. 높게 인기 있는 거니까. 밑에 또 highly sought after, popular에 동의합니다. 요것도 인기 있는 이란 표현이에요. 왜? 뒤에서 쫓아다니는 거니까 인기 있는. 그리고 highly skilled, 매우 대단히 능숙한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highly qualified, 매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고, highly effective, 매우 효과적인 거고, highly competitive, 매우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매우 recommended, highly recommended, 매우 권고되어지고 추천되어지는 거고, highly experienced, 이거 뭐죠? 경험이 많은 이란 형용사죠. 매우 대단히 경험이 많은 이란 형용사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B번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go on, hold up, fill in, pass on. 여러분, 이런 수거적인 표현, 이어동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동사 표현을 가지고 가끔 나오죠. 가볼게요. 동사 어휘 선택 문제라는 걸 우리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기 보지 마세요. 가볼게요. government, 주어가 있고 정부가 줄였대요. 우리 sales tax를 줄였대요. with the expectation,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대절로 꾸며주죠. 이 소매업자들이 would blank the savings. savings 하면 여러분 이 절약된 저축이죠. 그들의 고객들에게 절약된 것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땡땡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줄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자자자자, 이런 문제일수록 A, B, C, D 보기를 가지고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헷갈린다니까요. 보기 보지 말고 여기서 맥락을 이해하고 끝나고 넘어가야 돼요. 정부가 이 소매업자들에 대한 이 sales tax를 줄였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소매업자들이 뭐 한다? 그렇죠. 뒤에 보니까 이 고객들에게 그것을 땡땡 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거 판매세 줄여줄 테니까 네가 그 줄인 만큼을 더 세이빙스죠? 그걸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라? 더 베풀어라?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맥락을 잡아놓고 보기를 보고 바로 원샷 원킬로 골라내야 돼요. 이게 어휘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A번 go on, 계속하다, 진행하다. B번 hold on, 지연시키다. 이거 아닌 거 알겠죠? 벌써 맥락이 안 맞죠? fill in, 작성하다, 뭐 대신하다 아니죠? pass on, 전달하다, 넘겨다. 그렇죠. 정답 D번이죠. 왜? 이 절약한 것들을 고객들한테 돌려주고 베푸는 거니까, 전달하고 넘겨주는 거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부가 판매세를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게요. 정부가 이 소매 판매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라고 할게요. 이해를 쉽게 위해서. 저 자영업자들이 그 절감액을, 이 판매세를 낮춤으로써의 절감액을 고객들한테 베풀고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판매세를 낮췄다. 즉, 해석해서 의역해서 풀이하면 세금 인하로 절약된 비용을 가격 혜택으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정답은 그래서 D번으로 찍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뭐야? please가 나왔네. 여러분, please 나오면 뭐예요? 명령문.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동사 원형 아닌 거 다 지우니까 뭐야? 너무 쉬웠다. D번 문제가 되겠죠. D번 정답이 되겠죠. 그럼 be advised 대절을 조금 공부를 할 건데, 자, advise라는 뜻은 일단 뭘까요? 권고하다, 조언하다. 그런데 뒤에 목적어 나오고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주로 A 명사절, A 대절 구문이라고도 부르는데, A라는 목적어에게 이 명사절을 권고하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be advised가 되고 이 명사절 그대로 뒤로 내려올 겁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 be advised 대절, 이런
형태로 쓰이겠죠. 유념해 주세요. 연구 섹션이 will be temporarily closed for renovation. 보수공사를 위해서 뭐 한다? 임시로 문을 닫게, 잠시 동안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17번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A, B, C, D. 와, provided that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뜻은 뭐예요? 조건을 묘사하죠.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 B번 although 볼게요. 똑같이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상반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비록 뭐뭐이지만. C번 볼게요. rather than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여러분, than은 품사가 뭘까요? 하나로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than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도 나오고요. 명사도 나오고 동사도 나오고 투부정사도 나오고 ing도 나오고 형용사, 문장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뜻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as는 접속사 전치사가 둘 다 되죠. 그러면 접전부 문제네. 빈칸 앞뒤를 볼게요. 뒤에 주어, 동사, 쉼표로 끊어져 있네.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뭐야? 여기에 A, B, C, D 형태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 해석 문제. 접속사,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는 순간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사절과 주절을 따로따로 해석해서 뭘 파악한다? 관계를 파악할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이 분기 매출이 are at a record high. 기록적으로 여러분 높았다라는 거죠. 뒤에 보니까 Mr. Sommers 씨가 be hesitant to 동사원형하면 뭐죠? 뭐뭐 하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거죠. 야, 투자하길 주저하고 있어. 그 이유는 어디에? 새로운 장비에 투자하는 걸 주저하고 있어. 뭐야? 기록적인 매출이 있었다면서 왜 투자하는 거 주저해요? 상반대조죠. 정답 뭐예요? B번 끝. 그럼 부사절의 내용과 분기별 매출이 사상 최고치 기록, 주절의 내용, 이익을 새로운 장비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 상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 상반대조 뭐예요? 어우죠. 제가 지금 어휘 문제 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한국어로 끼워 맞춘 적이 있나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시험이 아닌데 이거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을 내는 출제위원이 한국어를 몰라요. 원어민이 출제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한국어로 끼워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재구성합니다. 즉 한국어로 바꿔놓고 그 한국어를 고민하면 당연히 헷갈리죠. 영어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관계를 파악해서 특성만 연결하면 돼요. 특히 접속사 어휘 문제는요. 상반대조, 조건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됐어요? 정답은 B번으로 연결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